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오늘은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사진입니다. 우선 너무 멋있어서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멋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금 더 푸른 하늘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구름이 잔뜩 껴 있어도 뒤쪽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떠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젊은 남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 국기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냥 선생님이 여행을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해변을 우유자적 이렇게 걷는 모습, 그리고 뒤쪽에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선생님은 매번 느끼는 건데요. 또 여행 가고 싶다. 진짜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곳에 가서 구경하느라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편하게 즐기고 싶다. 실제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일주일 가거나 3박 4일 가거나 그다음에 좀 길게 가서 2주 가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이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여행지에서 편안한 나의 진짜 힐링을 위한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진은요. 선생님이 프랑스 니스에 갔었을 때 묵었던 숙소인데요. 르 레그렉스코라고 이 니스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호텔입니다. 역사로만 이야기하자면 100여 년 이상이 된 숙소이고요. 그 숙소 바로 앞에 보시면 이런 자갈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그 자갈들 중에서 특정 하나의 자갈이 눈에 띄어서 그 부분을 다시 찍은 건데요. 자갈 안쪽에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한반도 모양처럼 이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누가 새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 그 모습을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해수욕장. 이런 좁은 넓은 해수욕장에서 여러분 여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즉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계획으로 오늘은 네 번째 중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부터가 여행의 시작이다. 자, 적어져 있죠? 여행의 시작은 여행을 떠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획부터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할지에 앞서 여행의 과정이 바람직하고 안전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여러분, 바람직한 여행, 안전한 여행. 전 개인적으로 이 안전의 방점을 더 찍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다쳐서 왔다. 너무 아쉽잖아요. 실제로 여행지에 가서 다치게 되면, 아프게 되면 여행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여행. 자, 그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바람직한 여행을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행은 위험할 수 있다. 많이 준비하고 대비하여 바람직한 여행이 되도록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고 이를 몇몇 사례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정말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이런 계획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어떤 통계 자료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계획하는, 준비하는 시간과 다른 외국의 사람들, 특히 이제 서부 유럽 사람들의 여행을 가기 전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달에서 조금 길면 6개월 전.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에 여행을 준비한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여행은 해외여행을 의미합니다. 자, 반대로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기 최소 1년 전부터 여행을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행의 준비 기간이 길어진다라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도 위쪽에 지도가 찍혀 있고요. 빨간 점이 있는 곳은 바로 몽골. 실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몽골 고비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가는 여행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막 여행을 계획할 때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안내자와 함께 안전한 교통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막을 간다라면 여러분 크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는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 언덕 같은 경우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수시로 위치를 달라집니다. 사고 이제 뭐 언젠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고 같은 경우도 바르한이라는 사고가 있어요. 타골풍이 부는 경우에 만들어진 초승달 모양의 사고를 바르한 모래 언덕. 자, 그런데 바르한 같은 경우에는요. 타골풍이 계속해서 불다 보면은 내가 아침에 봤던 바르한과 오후에 봤던 바르한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고 중에 유명한 사고가 바로 성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사고는 하늘에서 바라봤었을 때 별 모양이라고 해서 성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성사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지 않고 여러 갈래로 날개가 생겨서 별 모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성사고는 보통 규모가 매우 크며 아라비아 상인들이 위치를 확인할 때 썼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이 몽골과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나름 지리 선생님이니까요. 우리가 잘못 표현을 하는 것 중에 몽골을 몽고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몽고가 아니고 몽골입니다. 자, 몽고는요, 중국 사람들이 몽골을 낮춰서 비하해서 표현을 할 때 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몽매할 몽자에 액고자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몽골 울스. 자, 몽골의 정식 명칭은 몽골 울스. 이 의미는 몽골이 울스, 세상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과거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한 후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의식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행 계획의 수립과 준비입니다. 자, 누누이 말하지만 계획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쪽에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여행의 시작은 계획이다. 목적지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그런데 바람직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여행의 안전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건강, 사건, 사고, 소지품. 자, 솔직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중에서는 소지품이 제일 덜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소지품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지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권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돈, 마찬가지 중요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여행을 하기 어렵다. 계획 단계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바람직한 여행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행 가방 꾸리기에 앞서 우선 외국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혹은 배를 타고 움직일 텐데요. 무조건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국가별 항공사별로 다룰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공사마다 누리집에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땡땡 항공사 누리집에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대표적인 경우로 라이터 같은 경우가 되겠죠?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칼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등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
여기 보시면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기억이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00ml인가 200ml를 넘어가는 액체를 반입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100ml, 200ml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ml 물을 객실 내에 가지고 간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1리터짜리. 그런데 이건 또 가능했었어요. 뭐 국내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면세품에서 산 뭐 술, 뭐 1리터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또 가지고 달 수 있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행사, 누리집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확인하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행 가방 꾸리기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은 혹은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첫 번째, 왼쪽부터 먼저 볼게요. 비상시입니다. 비상시. 자, 비상시 여권 사본. 자, 여권을 실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대사관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기에 있어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그리고 여권을 다시 만들려면 여권용 사진, 이런 것들은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사진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서 보관해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에다가 미리 보내놓고 가도 좋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작은 가방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큰 캐리어를 가지고 보통 갈 텐데요. 캐리어를 언제나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가방을 준비해서 카메라, 지갑, 여권, 휴대전화 등은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가방은 지퍼가 달린 것이 좋으며 소매치기에 대비하여 안전한 가방을 준비합니다. 실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더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 됐든 어디 테이블이 됐든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냥 소매치기가 와서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은 이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핸드폰을 잠깐 어디에 놔두고 왔어요. 뭐 가게 테이블에서 놔두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부로 다른 사람 물건에 손을 잘 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네가 놔두고 갔잖아. 내가 주었으니까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뭐 그 정도로 진짜로.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작은 자물쇠 달기입니다. 캐리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캐리어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달아놓으면 훨씬 안전하겠고요. 다음, 이름표입니다. 수화물 분실에 대비하고 다른 사람의 가방과 혼동되지 않도록 이름표와 식별 표시를 해둡니다. 단, 너무 자세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남구 송화로 73 송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누구 이렇게 다 적어놓고 전화번호 010-1234-5678 뭐 자기 집 주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뭐 행암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름 정도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밑에 나오면 무게 부피별로 짐을 넣는 위치를 다르게 하기. 무거운 짐은 아래에 놓고 깨지거나 파손이 쉬운 것은 옷으로 말아서 보관합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을 때는 깨진 물품 표시를 달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모로 유용한 지퍼백입니다. 다양한 크기의 지퍼백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퍼백이 없으면 비닐봉지라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지퍼백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에 젖었던 물건들을 보관하기가 쉽고요. 그 물건들이 다른 물건에 수분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상비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화제, 설사약, 두통약 정도는 챙겨둡니다. 상처 치료, 연고와 반창고, 파스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선생님도 여행을 다닐 때는요, 언제나 상비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여행을 간 지역에 내가 간 지역 혹은 나의 숙소 주변에 약국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조심하면서 다니셔야 되겠고요. 다음, 멀티
어댑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220V를 사용하지 않거나 모양이 다른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는 국가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 중에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가 그랬었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220V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멀티 어댑터 챙기시면 좋겠고요. 계절 준비물로 여행지의 기후에 맞는 소지품을 챙깁니다.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겨울에는 방한용품, 더운 곳이라도 일교차가 큰 곳은 긴 옷, 그리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뭐 여기 보면은 쪼리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슬리퍼. 실내 숙소, 호텔 같은 숙소에서 제공해주는 실내화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숙소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고요. 숙소 밖으로 뭐 예를 들어서 프런트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식당에 간다거나 할 때는 그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절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귀중품은 기내하고 가지고 타셔야 되겠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카메라 등의 고가의 물품은 수화물로 보시면 파손과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가지고 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준비물들이 있겠고요. 선생님이 관련하여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막탄이나 조명탄, 설마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친구는 없겠죠? 그런데 폭죽 같은 폭발유와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 그리고 방사능, 잔염성, 독성 물질은 객실 및 소화물 위탁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소형 안전 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한 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한데 중국은 라이터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객실에서는 라이터 휴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담배를 피는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캐리어에다가 넣었는데 엑스레이 투과하면서 걸렸어요. 그래서 방송으로 불렀었어요. 예, 뭐 누구 지금 어디로 오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가니까 라이터와 담배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공기 교통을 이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칼, 가위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검류나 도끼, 망치 등의 공구류, 그리고 스포츠 용품류는 객실 반입이 불가능해 반드시 수화물 위탁으로 보내야 합니다. 단, 날 길이 6cm 이하 가위나 총 길이 10cm 이하의 렌치, 스패너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각 항공사별로, 나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손톱깎이나 긴 우산, 바늘류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화장품, 치약, 콘택트 렌즈 용품 등의 액체류 역시 들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단 객실 반입 시 반드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은 후 1리터의 규격의 투명 지퍼락 안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100ml인지 200ml인지라고 했는데 보통 100ml라고 이야기하고요. 개별 용기에 담은 후 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락 안에 보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적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객실 반입 혹은 수화물에다가 넣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여행의 계획 수립과 실제입니다. 이제 계획을 했다라면 이제 실제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여행은 폭넓게 정의된다. 그중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여행자가 얻는 즐거움만큼 여행지 주민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바람직한 여행을 대안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책임여행, 생태여행, 공정여행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지의 주민 모두가 행복하며 자연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한다. 바람직한 여행은 또한 알찬 정보와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행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여행지에서 접하는 색다른 경관은 그 의미를 알고 본다면 여행에서 접하는 색다른 경관은 그 의미를 알고 본다면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행지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 의미 있는 체험을 하는 여행도 바람직한 여행이 된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바람직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떠나기 전에 뭐 합니다?
공부하자. 이건 바로 계획이라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동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여행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부분은 바로 3번과도 연결이 됩니다. 머문 흔적을 남기지 말고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자. 다음, 네 번째, 물을 아껴 쓰자.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샤워 횟수를 줄이고 옷 등의 세탁을 최소화하자. 사막 지역에서 물을 펑펑 쓴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없는 것을 찾지 말자. 국립공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무선 인터넷을 비롯해 없는 것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가장 불편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와이파이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요. 와이파이가 되진 않지만 LTE, 다들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여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내려놓고 돌아오자. 기념이 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 물품을 주워오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이쁜.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한반도의 모양이 있었던 돌멩이가 있었잖아요. 프랑스 니스 해변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넣고 싶었지만 그걸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그곳에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더 큰 의미로 작용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하여서 여러분에게 공정여행의 작은 실천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부지런히 이용을 해서 승용차 대신 지하철과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부분들.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 칫솔이나 치약, 수건 등 여행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 챙겨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있는 대형마트보다는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 보는 것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큰 회사가 이윤을 다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현지인 또는 외국인들에게 경계하는 마음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오래된 건축물이나 도로를 이용할 때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보다는 현지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태도. 그리고 문화재라든지 유적, 유물에 함부로 낙서 혹은 올라탄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선생님도 뉴스를 통해서 얼핏 본 적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어떤 유적지, 문화재,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던 게 SNS에 퍼져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람직한 여행자의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한국인, 우기기도 1등이라고 합니다. 어느 호텔의 매니저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괌에 있는 호텔이네요. 다음 두 번째, 수시로 와이파이를 찾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행도 빨리빨리 다양하게. 여기 적어져 있네요. 매년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인들이 1등을 차지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여행 준비 기간. 가장 길게 준비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26.6주에 3분의 1인 9.5주. 우리나라는 한 10주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주면 대략 한 2달 반 정도 되잖아요. 26.6이라면 한 24가 8개월이니까 거의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이 정도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네 번째, 한국인들은 자유여행자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이랍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족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과거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 그 고등학생들의 교복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이 이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패딩,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겨울쯤에 학생들이 등산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본 어느 외국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등산을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산을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유행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단체 사진 좋아하고 바로 누리소통망에 업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하는 부분들, 자랑을 하기 위해서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업로드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윗글이 제시하는 한국인의 여러 가지 여행 성향 중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찾아서 한번 여러분이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람직한 여행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밑에다가 꼭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등교 수업할 때 한번 이 부분 선생님이 체크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 한번 꼭 해보세요. 자, 다음 안전 여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대처입니다. 자, 여행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람직한 여행의 첫째는 안전이다. 여행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안전과 관련된 정보이다. 따라서 여행 대상 국가의 안전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 외교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테러도 여행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치안이 불안한 국가도 있고 종교적으로 금기시하는 것이 많은 국가도 있다. 여행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는 여행자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자. 자, 아래쪽에 여행 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생님의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은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아니었는데요. 만약 선생님이 여행을 조금 더 늦게 갔다면 똑같은 장소에서 저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중에 호텔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르 레그레스코. 프랑스 니스에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2014년에 여행을 갔는데 2015년 똑같은 장소에서 차량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IS 회원 중에 한 명이 큰 트럭을 몰고 가면서 그 도로 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인까지 치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 첫 번째로 A씨는 이탈리아 여행 중 경찰로 위장한 남성이 다짜고짜 여권을 보여달라 하여 수집품 검사를 당했다. A는 어리동절하여 모든 짐을 보여줬고 그는 짐을 뒤진 다음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가방을 건네준 뒤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데 상점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B는 인도 중부 지역을 장기간 혼자 여행하던 중 호랑이 사파리에 나섰다. B는 사파리를 안내하던 현지인 남성이 건넨 맥주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잡힌 용의자는 인도지방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다음 세 번째 사례입니다. C는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취업차 케냐를 방문했다. 귀국길에 오른 C는 공항 부근에서 마약 사범으로 몰려 3일간 구치소에 구금되었다. 현지의 한 회사 직원으로부터 목각 인형을 배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다. 1년 넘은 소송의 공방이 이루어진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 유럽에 갔던 사람도 이런 경험이 이런 비슷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 영화 제목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지식의 중요성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입니다.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런데 지진 해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역 중 하나인 타이의 푸켓의 한 해변에서만은 예외였다. 2주 전 지리 시간에 지진 해일을 배운 11세 영국인 소녀는 해안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고 물살이 이상해지며 배와 물고기가 해변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지진 해일의 징후임을 알아차렸다. 그 소녀는 이 사실을 곧 부모님께 알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도록 했다. 결국 그 소녀가 있던 해변에서는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었다. 자, 안전교육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꼭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했으면 하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번호가 아시는 분 알겠어요? 82번입니다. 자, 이 번호입니다. 82 2 3210 0404 바로 우리나라 영사 콜센터인데요. 해외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바로 이곳으로 전화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한국말로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있는 곳에 대사관 직원하고 다시 연결을 해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안전여행 이것만은 꼭이라고 해서요. 해외여행 안전을 위한 10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입니다. 이 정도는 조심하시면서 여행을 다니셔야겠습니다. 소매치기 입장에서 내가 허술하게 하고 있으면 소매치기는 쉽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가짜 경찰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짐을 운반해달라는 부탁 거절하시고요. 여권이나 지갑 분실 시 외국에 있는 한국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험한 행동은 삼가하시고요. 상비약 준비, 여행자 보험, 차량 통행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영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합니다. 여행지 정보를 숙지하시고요. 의사소통 대비책.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꼭 준비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위에를 읽어보시면서 한번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해서요. 우리가 여행의 의미 종류, 그리고 교통수단,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그리고 바람직한 안전한 여행의 계획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등교 수업을 했었을 때 한 가지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아래쪽에 한글 파일 하나 올려놓을게요. 수행평가 활동지인데요.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계획을 해보는 걸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여행을 준비를 한다면 나도 무엇이 될 수 있겠어요? 여행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여행 프로젝트 공모전 참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의 그냥 사례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을 한번 세워보는 것.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갈 때 나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기와 기간,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대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내가 무엇을 보러 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목적과 의미가 명확한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들 수단이라든지 숙소, 식사 이런 것들의 가격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의 하나의 리포트를 만들어 보는 방법. 자, 여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단원을 완벽하게 활동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의 수업은 마치겠고요. 여기까지가 1단원의 내용입니다.